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경외과 이쪽 맞습니까? 이쪽? 아, 네. 또 기사 하나를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아, 예. 엄청 좋은 기사가 하나 신문에 나와서 제가 그 기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요. 기사 제목이 목 디스크인 줄 알고 넘겼다가 마비, 후종인대 골화증, 엑스레이로는 놓친다. 후종인대 골화증이 뭔가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봐야죠. 이런 것까지 일반인들이 다 아시면요, 의사는 뭐 먹고 삽니까? 의사들 중에서도 척추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겠네요. 아예 정형외과는 아니지. 에이, 그러면 안 돼. 그럼 못 써. 후종인대 골화증이 뭐냐? 사람을 한번 모시고 왔는데요. 척추가 목뼈부터 이렇게 허리, 꼬리뼈까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척추뼈가 이렇게 쭉 있으면 뼈 뒤에는 척수신경이 지나가죠. 뇌에서 시작된 척수신경이 이렇게 꼬리뼈까지 쭉 내려갈 텐데, 뼈하고 그러면 척수신경하고 바로 딱 붙어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뼈 다음에 바로 뭐가 있냐면 인대가 있어요. 인대가. 뼈가 뒤를 받쳐주는 뒤를 받쳐주는 척추뼈의 뒤쪽을 종으로 따라가면서 쭉 뼈를 받쳐주는 인대가 있는데 그 이름이 후종인대 되겠습니다. 골화는 뼈처럼 딱딱해졌다 이 말이에요. 뼈처럼 변했다. 인대인데 인대가 아니라 뼈처럼 변했다. 그걸 골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후종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져 버리는 병을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인대는 비교적 그래도 부드러운데, 인대가 부드러워야 되는 이유는 인대 바로 뒤에 뭐가 있다?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인대하고 척수신경 사이에도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흐르고 있어서 완충작용을 어느 정도 해주지만요, 그래도 뼈랑 바로 맞닿아 있는 것보다는 인대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후종인대 골화증이 생기면 이 인대가 돌처럼 딱딱해지고 뼈처럼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돌이 신경을 쾅 때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구독!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목 어깨 통증이나 팔저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 단순 목 디스크가 아니라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진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음 문장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조성윤 리제네스 신경외과 의원 원장 신경외과 전문의 조성윤은 후종인대 골화증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흔한 질환이지만 엑스레이로는 발견이 어려워 진단이 자주 늦어진다며 조기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가 이거 인터뷰한 기사 되겠습니다. 엑스레이에는 기본적으로 뼈가 보입니다. 근데 이 후종인대 골화증이 초기에 많이 두꺼워지지 않고 완전히 딱딱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엑스레이에서. 이럴 때는 엑스레이에서 사실은 후종인대 골화증이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놓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경추 뒤쪽을 따라 내려가는 후종인대가 뼈처럼 굳어져 척수신경을 누르는 질환이다. 인대가 골화되면 척추관의 공간이 좁아져 신경이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는 특징이 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서양에서는 드물지만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유병률이 뚜렷하게 높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희한해요. 서양 사람들한테는 잘 없어요. 아마 뭔가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환자가 처음 병원을 찾으면 엑스레이만 촬영하지만 후종인대 골화증은 뼈 그림자에 가려지고 초기 골화가 작아 눈에 띄지 않고 디스크, 퇴행성 변화와 구분이 어려워 엑스레이만으로는 놓치기가 쉽다. 실제로 제가 이제 진료할 때 저희 병원에 이제 CT가 있다 보니까 병원 광고 들어가면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만 찍고 별거 없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CT를 찍어보면 CT에서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CT를 가지고 진단을 하다 보니까 엑스레이를 볼 때도 저는 마음의 눈으로 좀 더 의심하게 되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미처 못 봤던 후종인대의 골화된 부위가 제 눈에는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꽤 많아요, 생각보다. 후종인대가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척추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확인하려면 CT가 필요하고, 척수 압박과 신경 손상은 또 MRI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CT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경 손상이 됐는지의 여부는 그 척수 신경의 시그널 체인지를 보려면 MRI를 봐야 됩니다.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더라도 저림, 근력 약화, 보행 이상이 지속되면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에는요, 마치 뇌졸중, 뇌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팔다리가 잘 안 움직이거나 뭔가 어둔하거나
저리거나 이러니까. 근데 알고 보면 척수의 문제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는 척추관이 이미 좁아져 있어서 일상적 충격에도 척수 손상 위험이 크다. 특히 과도한 목 스트레칭, 무리한 운동, 헬스장에서의 목 젖힘 자세 등 가벼운 외상만으로도 손발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조 원장은 큰 외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손발 힘이 빠지거나 가벼운 접촉 사고 후 보행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상 속 작은 충격으로도 마비가 생길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환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요, 운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쾅 사고 나면 뒷목 잡고 내리잖아요. 보통 그게 이제 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뒷목에 충격을 꽤 받거든요. 근데 보통 뭐 뻐근하다 그러다가도 다행히 뭐 큰 장애 없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으면 골화된 인대가 신경을 바로 때리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뒷목 잡고 내렸다가 뻐근해 하고 말 가벼운 후방 추돌에도 사지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목, 어깨 통증, 팔, 손저림, 젓가락질, 필기 등 세밀 동작의 어색함, 목을 뒤로 젖힐 때 통증 악화 등 초기 증상이 목 디스크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걸음걸이 불안정, 손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면 척수증이 진행된 것으로 조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척수신경이 이미 손상을 받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발견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초기 발견 시 약물이나 물리치료, 생활습관 조절 등을 통해서 증상 조절 및 진행 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척수 압박이 심하거나 걷기 장애, 손기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감압을 고려해야 한다. 조 원장은 척수증이 오래 지속되면 신경 회복이 어려워진다. 증상이 가벼울 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제가 CT를 보고 척수가 눌려 있는 게 보이고 증상이 확실히 척수의 압박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수술하러 가시라고 소견서 써서 수술 잘하시는 대학병원 교수님한테, 척추관절병원 전문병원 의사한테 의뢰를 해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대학병원에서 모야모야 병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뭐 수술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소독을 받으러 들어오셨어요, 수술 후에. 근데 목, 귀랑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계속 아팠대요. 혹시 수술이 잘못됐거나 뇌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엄청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뇌 문제보다는 목 쪽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뇌 CT를 찍으면서 척추까지 좀 경추까지 아래쪽까지 쭉 봤더니 후종인대 골화증인 거예요. 그래서 목 쪽에 주사 치료를 하고 좀 좋아지셨던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볼 게 아니라 목만 볼 게 아니라 다 같이 두루두루 잘 봐야 됩니다. 구독! 후종인대 골화증, 이름은 생소하지만요, 너무 방치할 경우에는 사지마비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증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당장 이 영상 끄고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